고양이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양이를 두고 먼저 죽는다면요, 남겨진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내가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고양이가 나를 돌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이라도 품었던 적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 프랭크라는 이 책은요, 분명 흥미롭고 위로가 될 만한 책일 겁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평소에는 사실 저는 문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책이라면은 사실 무협지나 판타지만 했던 제가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책은요, 인플루엔셜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요헨 구치와 막심 레오가 지은 프랭키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남자 골드와 또 말하는 길고양이 프랭키와의 만남, 그 과정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다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 이런 종류의 어디선가 한 번쯤 보거나 들어본 것과 같은 일반적인 클리셰의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재밌는 점이요, 이 이야기의 진행이 사람의 시각이 아닌 철저히 고양이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삶의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 프랭키라는 고양이가 골드와 인간어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요, 고양이와 인간의 언어 차이를 프랭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대방 행동이나 몸의 여기저기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면 많은 정보를 얻고 그 과정이 끝나면 친구가 되는데, 인간어는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고. 또 고양이는요, 이 스크래치에 대한 표현으로 프랭키가 골드의 안락의자를 막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골드가 말하죠.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하고 골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프랭키가 난 이 상황이 모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걸 표현하는 중이라고. 골드가 말합니다. 내 소파를 망가뜨려서 표현한다고? 어때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또 이런 장면도 있는데요. 뚱보 하인츠라는 강아지는 주인이 나무 토막을 던지면 뛰어가서 물고 주인에게 다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프랭키가 물어봐요. 하인츠, 나무 토막을 왜 쫓아다녀? 허튼 짓이잖아. 미친 녀석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자 뚱보 강아지는요, 나도 알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그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또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던지는 거고. 주인이 실망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늙고 뚱뚱한 강아지와 강아지의 즐거움을 위해 계속 나무 토막을 던지는 주인. 종종 우리 사람의 관계도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골드가 프랭키를 데리고 동물용품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는요, 점원이 프랭키의 출입을 막습니다. 강아지는 들어와도 되지만 고양이는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골드가 말합니다. 개는 되고 고양이는 안 된다니, 한 동물을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놓잖아요. 이거는 동물을 차별하는 겁니다. 종차별주의자들이 동물용품 가게를 운영한다니 하고 말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규칙이었겠지만은요, 우리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종 또는 품종을 들먹이며 차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요, 스스로가 종차별주의자가 되어 있진 않은 걸까요? 골드와 프랭키가 사료를 고르는 장면에서는요, 사료의 내용물들이 소, 사슴, 술록, 보리새우, 참치 등으로 만들어진 이런 사료를 보며 프랭키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알지 못한다. 또 사슴도 잡아먹지 않는다. 배를 타고 다니며 보리새우나 거대한 참치를 잡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인간은 고양이 사료에 그런 것들을 불쑥하고 넣었을까 하며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또한 이 책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요. 골드가 말합니다. 재미없는 일도 가끔 해야 해. 산다는 게 그래. 그러자 프랭키가 말합니다. 난 안 그래. 그러자 골드가 다시 프랭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언제나 재밌는 일만 해? 그러자 고양이가 간단하게 답합니다. 아니, 하고 싶은 일도 있다금 하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다시 답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있지. 여기 햇살 아래 누워있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재밌을까?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재미없는 일,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분해서 하시나요? 어쩌면 이게요, 우리 삶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지루하다, 의미가 있다, 없다 등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 아닐까요? 프랭키가 물어봅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고? 어디에 있는데? 당신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러자 사람인 골드가 말합니다. 난 이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그러자 프랭키가 놀라서 말합니다. 어디에서? 여기서 프랭키는 고양이답게 정리를 합니다.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삶의 의미 말이야. 처음에는 찾아야 하잖아. 그 후에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잃어버리면 내내 고민해야 하고, 그런 의미라면은 짜증만 날 뿐이야. 결국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남지 않아.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프랭키의 말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고양이의 삶과 인간의 삶의 자세를 가르는, 행복을 다루는 관점의 차이 아닐까요? 삶의 의미를 찾고 지키느라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고양이는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이란 거는요, 주어진 시간을 그저 충실히 그날 버티며 즐기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요.
프랭키에게 어느 날 다리가 3개뿐인 닥스훈트종인 교수는 이렇게 인간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일거리를 만들지, 하지만 기쁨도 가져다줘. 우리가 잘 돌봐준다면 말이야.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믿도록 계속 내버려두지.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밀리에 통제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편안하다고 느껴. 정말 고양이나 강아지가요,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프랭키와 근육질인 청설모가 대화하는 장면에서는요, 프랭키, 냄새 맡았지? 가을이 오고 있어. 정말 공기에 가을이 약간 들어있었다. 축축한 흙의 흔적이 맡아졌다. 이거는요, 고양이의 예민한 후각과 냄새도 시간이나 계절을 감지하는 이런 능력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후에 싸나운 너구리가 프랭키의 영역인 쓰레기 언덕으로 접근합니다. 프랭키는 도망가지 못하고 맞서 싸우다가 굉장히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때 프랭키는 말합니다. 고양이는 가끔 도망치지 못할 때도 있다. 내 쓰레기 언덕이다. 그게 내 천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영역동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인간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 내가 인간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종합해보면은 인간도 결국은 영역동물이거든. 맞아요. 사실은 우리도 영역동물입니다. 우리도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못하고 현재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은가요? 자, 이제 소설은 뒷부분 클라이막스로 흘러갑니다. 소설 속 골드는요, 불의의 사고로 부인이 린다를 잃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린다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맛있었던 그 소스를 함께 먹던 그 장면만 생각나. 참 우습지? 결국은 소소한 일들만 남아. 고양이는 말합니다. 우습지 않아.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나 행복은요, 큰 일들이 남는 게 아니고요, 결국 소소한 행복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인간 골드에게 프랭키가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으라고. 죽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나는 팔도 다리도 없는 지렁이도 아는데 그들조차 스스로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벌레에 불과하지만 말이야. 당신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달려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고양이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말을 하네요. 이때 골드가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키,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프랭키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인생은 단순해. 그 어떤 멍청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골드는 말합니다. 아니 프랭키, 나는 매일 일어나고 계속 살아가는 일이 힘겨워. 너무나 피곤해. 골드는 자신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인데? 하고 프랭키가 물어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름의 병. 정말 우리 사람들의 우울증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프랭키가 다시 말합니다. 모르겠네. 왜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당신에게는 내가 있잖아. 나는 이제 당신에게 삶의 의미라고. 프랭키가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결국 이 프랭키란 소설에서요, 골드는 스스로의 삶을 마감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우울증을 극복했을까요? 프랭키는요, 길냥이 생활에서 안정적인 아늑한 집고양이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이 책을 너무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어서요,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 소설 프랭키의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리뷰를 허락해준 출판사 인플루언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광고는 아니었습니다.